안녕하세요. 오늘 화학2 4차 시입니다. 자, 오늘은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 간 상호작용은 물질의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끓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 간의 힘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있고 그 크기하고 끓는 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분자 간의 힘을 지금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쌍극자와 쌍극자 간의 힘,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 중에서 먼저 쌍극자 간의 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극자 간의 힘이다. 그러면 일단 이 쌍극자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쌍극자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언제? 화학원에서. 자, 그럼 쌍극자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전기음 송도가 다른 두 개의 원소가 결합을 했을 때 전기음 송도가 큰 원소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기음 송도가 작은 원소 쪽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러한 입자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쌍극자가 있는데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울 때는 여기 이 쌍극자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쌍극자들 사이끼리 모여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힘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쌍극자 간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예로 들어와 있는 염화수소 기체의 경우 전기음 송도가 큰 염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그 다음 수소 쪽이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자 내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소 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염소 쪽의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즉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력이 뭐냐? 자, 아까 저는 쌍극자가 존재하는 분자들 사이의 힘을 우리가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 무극성 분자도 분자 간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 분자 간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무극성 분자가 존재하는데 무극성 분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그렇죠.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극성 분자에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닌다고, 공유된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 하나가 여기 와 있을 때 반드시 다른 쪽 전자가 여기 와 있을 거라는 법은 없죠. 어쩌다가 전자가 한쪽으로 두 개가 몰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 순간적으로 한쪽에 델타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한쪽에 델타 플러스인 순간적인 전화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분자를, 이 옆에 있는 여기에 이쪽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로 순간적으로 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 전자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쭉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발쌍극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극성 분자도 순간적인 쌍극자가 전자의 출렁임에 의해서, 즉 우리가 전자의 출렁임 쏠림을 우리가 편극이라고 하는데, 편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유발쌍극자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유발쌍극자에 의해서 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분산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좀 더 분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력은 보게 되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집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분자량이 큰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량이 큰 분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원자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원자 분자라면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공유결합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 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어느 한 방향으로 전자가 몰렸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편극이 발생하겠죠. 훨씬 더 강력한 편극이 발생하면 그때 유발된 편극도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도 커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가 보면 이제 끓는 점과 이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끓는 점이란 뭐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액체 분자가 있을 거야.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를 이루고 있는, 즉 액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액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끓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액체 상태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분자들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분자 간 인력을 끊고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이니까 결국에는 끓는 점 뭐와 관계가 되겠어요? 그렇죠. 분자 간의 힘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끓는 점이 높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자, 지금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활성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요오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파란색 그래프인 헬륨, 네온. 자, 지금 이 비활성 기체에서 헬륨에서 라돈으로 갈수록 분자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분자량이 증가하죠. 자, 분자량이 증가하니까 점점점 어때요? 끓는 점도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로젠 원소를 볼게요. 자, 지금 플로린, 염소, 브롬, 요오드. 플로린에서 요오드로 갈수록 분자량 증가하죠. 자, 분자량 증가하는데 그와 동시에 끓는 점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끓는 점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이제 수소 결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결합이 뭐냐?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 내에서 플로르, 산소, 질소 원자와 이웃한 수소 원자 사이에 강력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일단 이 그림 좀 보세요. 선생님이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물분자입니다. 물분자인데 지금 물분자를 보게 되면 산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죠. 예, 산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음 성도가 가장 강력한 원소가 뭐였어요? 그렇죠. 플로린입니다. 우리가 전기음 성도 그래프를 우리가 화학원 때 한번 그 기억을 해보면 플로린이 가장 전기음 성도가 강했고요. 그 다음 그 플로린 주변에 있는 원소들도 플로린만큼 대단히 전기음 성도가 강했어요. 전기음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완전히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물분자의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너무너무 센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수소가 전자가 달랑 하나 있는데 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달랑 하나 있는 전자가 대부분 어디에 와 있어요? 그렇죠. 산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전자가 벗겨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왜?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소 옆에 이렇게 수소가 달라붙어 있을 때 지금 이 분자들 사이에서, 즉 이러한 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강력한 원소 옆에 수소가 있어야겠죠. 바로 전기 음성도가 강력한 원소가 누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플로린, 산소, 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플로린과 수소가 있는데 이 플로린과 수소에 있는 이 플로린의 수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지금 이 분자도 엄청나게 강력한 극성이 만들어졌고 이 강력한 극성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센 힘이 만들어지는데 이 힘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성분자, 쌍극자 사이의 힘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형태가 이 끓는 점의 양상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소결합은 플로르, 산소, 질소 원자와 이웃한 수소 원자 사이에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소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결합은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훨씬 강해서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끓는 점이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시험에도 매우 잘 출제가 되고요.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14족 원소고 이 녹색은 17족,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15족, 그 다음 노란색은 16족 원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 줄로 경향성을 보게 되면 지금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경향성이 다 그렇죠.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산력을 했을 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끓는 점이 경향성을 따르지 않는 이 세 가지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H2O, HF, NH3가 비이상적으로 대단히 끓는 점이 높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암모니아가 여기쯤 내려와 있어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염보다 훨씬 더 끓는 점이 낮을 테니까. 왜? 얘가 분자량이 작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쯤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프가 꺾였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래프가 꺾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비이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수소결합 어떤 원소들? 플로린, 질소, 산소 옆에 수소가 붙었을 때 바로 수소결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질들, 물, 플로리나 수소, 암모니아 이 세 개의 물질들은 바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매우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소결합이 대단히 극단적으로 강력한 결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분자 간의 힘의 그 경향성에 따라서 끓는 점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두 개의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가 비슷해. 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비슷하다면 뭘 비교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자량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비교해 봤을 때 분자량이 커. 즉 쌍극자 모멘트가 비슷한데 어떤 한 분자가 분자량이 큽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분자량이 큰 이 분자가 바로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떤 두 개의 분자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해 봐요. 그런 다음에 그 두 개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비슷해. 그러면은 분자량이 큰 분자를 찾아서 얘가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어떤 두 개의 분자를 비교를 했는데 이번엔 분자량이 비슷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면 그럼 뭐 비교하면 될까요? 그렇죠. 쌍극자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분자량이 비슷하다 하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큰 물질을 고르면 걔가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끓는 점과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할 때 분자 간의 힘이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 배운 게 하나가 분산력이고 하나가 쌍극자 간의 힘이었잖아요. 그러면 분산력이 비슷하면 쌍극자 비교하면 되고요. 쌍극자 비슷하면 우리가 분산력 비교해서 더 큰 쪽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교과서 2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표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분자 간의 힘과 끓는 점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질소, 산소, 뷰테인을 일단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하고 산소하고 뷰테인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모두 다 0입니다. 그럼 얘들은 다 뭐예요? 무극성 분자라는 거죠. 우리가 무극성 분자 하면은 딱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이제? 얘들 쌍극자 없으니까 뭘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분산력 비교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분산력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분자량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분산력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 커진다고 했고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점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런지 보자고요. 자, 질소는 분자량 28, 산소는 분자량 32, 뷰테인은 분자량 58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분자량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 뷰테인이 제일 큽니다. 자, 뷰테인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질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질소하고 뷰테인, 산소 자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있을 때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뷰테인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고 질소가 가장 끓는 점이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자, 뷰테인의 끓는 점은 영하 마이너스 0.5도,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씨,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즉 분자량이 작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일단 포스핀하고 산소를 봅시다.
자, 포스핀하고 산소를 보게 되면 쭉 가보면 지금 산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포스핀은 쌍극자 모멘트가 0.57입니다. 그런데 산소의 분자량은 32, 포스핀의 분자량은 34. 즉 32와 34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포스핀은 우리가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때요? 분자량은 비슷하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포스핀은 0.57이고 산소는 0이에요.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산소는 아까 봤지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입니다. 하지만 포스핀은 쌍극자 모멘트가 0.57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끓는 점이 마이너스 88도죠. 즉 분산력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비슷해서 분산력이 비슷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분자가 끓는 점이 더욱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가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아세톤하고 뷰테인을 보도록 하죠. 자, 아세톤하고 뷰테인은 아예 분자량이 같아요. 아세톤하고 뷰테인은 아예 분자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뷰테인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지만 아세톤은 2.88이나 되죠. 그래서 끓는 점 어때요?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지만 아세톤은 56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 비슷한 포스핀과 산소, 그 다음에 뷰테인과 아세톤의 케이스를 보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끓는 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암모니아하고 포스핀을 보세요. 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 포스핀의 분자량은 34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끓는 점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포스핀의 끓는 점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끓는 점 누가 높아요? 암모니아가 높아요. 그것도 훨씬 높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포스핀보다 훨씬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자, 암모니아가 포스핀보다 훨씬 더 끓는 점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수소결합 때문에 암모니아가 분자량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훨씬 높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자 간의 힘 중에서도 쌍극자 간의 힘,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